자, 조작적 조건화의 학자는 스키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조작적 조건화는 말씀드렸죠. 행동과 결과의 연합이다. 행동과 결과의 연합이다. 개념이에요, 개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여기에 나타나는 행동이 있는데 그 행동은 자율적인 행동이다. 그 다음에 긍정적인 능동적인 행동이다. 능입니다. 능동적인 행동이다. 이것을 우리가 조작적 행동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자, 조작적 조건화의 개념에 강화라고 하는 거, 벌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었죠. 정적 강화, 부적 강화, 정적 처벌, 부적 처벌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타이틀만 보면 타임아웃이라고 하는 거, 타임아웃, 일시적 강화 중지라고 하거나 관심 중단의 소거라고 하는 것이나 그 다음에 학습된 무기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조작적 조건화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학습된 무기력까지 쭉 왔는데 우리가 이제 학습된 무기력에서 여기에 이제 거기 부분에 보면 이 이론은 귀인 요론을 추가해서 우울증에 대한 설명을 확장한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 이제 귀인 이론에 덧붙여서 우울의 원인, 우울과 연관된 원인을 파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울의 원인에 어떠한 귀인이 있었죠? 세 가지. 내적 요인, 그 다음에요 안정적 요인, 그 다음에요 전반적 요인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요인이 있을 때 우울이 심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비되는 것은 외적이고요. 여기에 대비되는 것은 불안정적인 거고요. 여기에 대비되는 것은 특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뭐 외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틀리겠죠. 그 다음에 불안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틀리겠죠. 그 다음에 특수적이란 말이 나오면 틀리겠죠. 자, 이런 것들을 정리를 좀 해주시죠. 자, 마우러의 회피학습이 있습니다. 마우러의 회피학습. 회피학습은 혐오적인 결과를 미리 신호하는 자극을 단서로 해서 이 특정한 반응을 획득하는 것이 바로 회피학습이라 하는데, 여러분들 거기 보면 참고에 작은 박스가 하나 있어요. 도피 회피학습이라고 하죠. 도피 회피학습. 근데 이걸 일종의 이제 회피학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마우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출제 포인트예요, 여러분. 마우러. 자, 도피가 이제 1차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진 것이 이제 2차 회피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차, 2차 순서대로 도피 회피 학습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좀 쉬워요. 자, 먼저 참고의 1번은 봤고요. 2번, 즉 사전에 어떤 주의 신호가 있는 동안에 미리 효과적인 반응을 함으로써 불쾌함, 위험한 자극을 피할 수 있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회피학습에 대한 연구에서는 전기 충격을 제시하기 전에 이를 알리는 신호를 먼저 제시합니다. 셔틀 상자에서 사례 들어갑니다. 셔틀 상자에서 불빛을 몇 초 동안 먼저 제시를 하고 전기 충격을 제시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불빛을 몇 초 동안 줬다. 이게 이제 신호입니다. 미리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 충격이 그 동물에게 주어지면 처음에는 전기 충격을 받을 때만 다른 칸으로 달려가지만 이게 뭐예요? 도피학습입니다. 이게 이제 도피라고 봤습니다. 처음에는. 자,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불빛이 전기 충격을 신호한다는 것을 알아차려서 불빛만 딱 제시해도 바로 안전한 칸으로 도망갑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회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 안 중앙에 나직한 병풍 따위를 쳐서 방을 2등분 해놓고 그 한쪽에는 전기가 통하도록 장치해 둡니다. 먼저 버저, 즉 주의 신호죠. 버저를 울린 다음 5초 후에 들여보낸 동물은 그 방에 전기 쇼크가 걸리도록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 동물이 쇼크를 받고서 병풍을 뛰어넘어 안전한 방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이걸 도피학습이죠. 이게 먼저 일어나는 거고요. 그러나 이러한 훈련을 거듭하게 되면 나중에는 버저 소리만 듣기만 해도 그 동물은 전기 충격을 받기 전에 벌써 옆에 방으로 뛰어가 버립니다. 이게 회피학습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일단 습득된 회피학습은 좀처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도피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회피학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셔라 했어요.
자, 도피 회피 학습 밑에 봅니다. 마우러는 회피 조건 하에서 1차적인 동인을 회피하는 학습은 강화에 의하고 끊어요. 2차적인 동인, 공포죠. 회피하는 학습은 접근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번 참고하셔도 됩니다. 도피 회피 학습은 부적 강화를 수반하는 혐오적 학습 절차이며 피험자는 먼저 혐오 자극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을 학습하고 다음에는 그것을 회피하는 것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피 회피 학습이다 이렇게 말해요. 회피 행동은 도피와 회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도피란 혐오 자극을 감소시키거나, 자, 여기 혐오 자극 감소, 혐오 자극을 감소시킨다. 우리가 이제 전기 충격이 앞에 사례 첫 번째 있었죠. 전기 충격이 있을 때 탁 도망갔잖아요. 이게 도피 학습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혐오 자극이 뭐예요? 불빛이 아니에요. 이 혐오 자극이라는 것은 충격이에요. 이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감소시키기 위해서 도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는 반응을 획득한 것을 도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상하기 때문에 모임에 나가지 않는 것도 도피라고 할 수 있겠죠. 그에 비해 현재 혐오 자극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아요. 전기 충격이 없는데 이제 신호가 불빛. 자, 거기에 보면 미리 특정 행동을 함으로써 혐오적인 자극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경우를 회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실험으로 본다면, 자, 위에 2번에 보면 이런 게 있었죠. 부적 강화를 수반하는 혐오적 학습 절차다라고 했어요. 혐오 자극을 감소하는 거, 혐오 자극을 제거하는 것이 부적 강화였잖아요. 자, 부적 강화와 연관성이 있다. 이런 것들 살짝 써드리고, 자, 이것은 사례로 이야기하는 게 좀 더 쉬우니까 전기 충격으로부터 도피입니다. 전기 충격으로부터 도피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그런데 전기 충격 가기 전에 사전에 뭐가 있었죠? 사전에 불빛이 있었어요. 사전에 불빛을 먼저 이게 깜빡깜빡 거려 준 겁니다. 그러면 이 회피학습은요? 회피학습은 불빛만 봐도 회피를 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 다음에 전기 충격 올 거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불빛에 의해서 회피가 이루어지는 것을 회피학습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거기에 보면 미리 특정 행동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회피 행동이죠. 회피 행동함으로써 전기 충격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마우러의 도피 회피 학습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심화학습입니다. 올즈와 밀러의 뇌의 쾌락중추입니다. 자, 뇌의 쾌락중추. 자, 뇌에는 쾌락중추가 있는데 그 쾌락중추의 밑에 보면 전극을 꼽습니다. 주위의 뇌에 전극을 꼽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뇌전극 또는 뇌자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뇌전극을 꼽아서 전극에 의한 뇌자극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쾌락중추에 자극을 줘서 이러한 것들의 강화 특성을 본다라고 하는 건데요. 올즈와 밀러입니다. 학자는 올즈와 밀러가 되겠고, 올즈와 밀러는 쥐의 뇌에 전극을 꼽고 레버를 누르면 전기 자극을 주도록 했는데 스키너 상자 실험과 같은 효과를 뇌 자극으로 간단히 훈련시킬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스키너 상자 실험과 같은 거라 했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조작적 조건화와 연관성이 있는 거죠. 자, 거기에 보면 강화 효과다라고 해요. 강화의 동그라미 치세요. 직접적인 뇌 자극으로 인한 강화의 특성입니다. 훈련 이전에 박탈은 전혀 필요하지 않죠. 뇌에 직접 꼽았기 때문에, 쾌락중추에 꼽았기 때문에 훈련 이전에 박탈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 이전 박탈 불필요. 이런 식으로 쓰세요. 이전 박탈은 필요하지 않다. 이전 박탈 불필요. 두 번째, 포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포만이 뇌 자극을 한 거니까 포만과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른 추동들에 대해서 우선권을 갖습니다. 다른 추동과 비교해서 자, 우선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뇌에다가 쾌락중추에다 바로 전극을 꼽았기 때문에 다른 추동들보다는 우선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네 번째, 자, 소거는 급격하게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자, 소거라고 하는 것은 강화가 이제 사그라드는 거예요. 강화가 소멸되는 거, 그걸 말하는 건데 소거는 급격하게 일어납니다.
소견은 급격히 일어남.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뇌 자극을, 전극 자극을 이제 뽑는 거잖아요. 그리고 뽑았을 때 이제 소고가 바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다섯 번째는 대부분의 강화 스케줄은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강화 계획을 배울 건데요. 강화 계획은 미적용,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스키너가 했던 그런 강화, 뭐 쥐를 넣어서 그 다음에 레버를 눌러서 먹이를 먹게 하는 그런 강화와 달라요. 그런 강화 다른 것이 이건데 올즈와 밀러는 뇌 부분에 쾌락 중추 부분에 바로 전극을 꼽아서 강화 효과를 가져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키너의 강화와 여기 있는 강화는 뭐 예를 들어서 쾌락을 느낀다든지 즐거움을 느낀다든지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죠. 쥐가 먹이를 먹었을 때 즐거움을 느끼듯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는 바로 이제 즉시 그 강화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들도 숙지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심화학습 내용으로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작적 조건 학습과 고전적 조건 학습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조작적 조건 형성과 고전적 조건 형성의 이제 공통점, 같이 나타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함께 나타나는 것들, 소거가 나왔는데요. 이 강화물을 제거하면 학습된 반응이 이제 소거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때 계속 거절당하면 더 이상 부탁을 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소거와 연관성이 있어요. 제가 고전적 조건화에도 소거가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극 일반화라고 하는 겁니다. 특정한 자극에 대한 반응 결과로 강화를 받았다면 유사한 자극에 동일한 반응을 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자극 반응 하면은 뭐예요? 고전적 조건하고 거기에서 강화를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이건 강화 효과예요. 그래서 이거는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와도 연관성이 있겠죠. 선생님께서 인사 잘해서 칭찬을 받으면 다른 어른들에게 인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자극 일반화라고 배웠죠. 자, 밑에 각주가 있는데요. 이 각주는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회피 조건하에서 마우러는 1차적 동의를 회피하는 학습은 강화에 의하고 2차적인 동의는 위에서 했던 거네요. 공포는 회피하는 학습은 접근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 변별은 특정 자극에 대한 반응의 결과로 강화를 받았는데 다른 자극에 대해서는 반응을 해도 강화를 받지 못하면 두 자극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별이라고 쓰세요. 구분하여 상이한 반응을 나타내게 하는 경우에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참고하셔도 돼요. 변별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거라든지 그 다음에 자극 일반화 이것들은 참고하시고요. 2번 별표. 자, 조작적 조건 형성에만 있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행동 형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입니까? 네, 미신 행동이 있습니다. 일종의 징크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강화물의 종류가 쭉 있습니다. 제가 강화물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실력 따지기에 있는 강화물의 종류까지 해볼 건데요. 거기까지 이번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작적 조건 형성에만 있는 형성들 첫 번째 행동 형성입니다. 행동 형성의 별표. 자, 여기가 고울입니다. 이게 목표예요.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한 단계 올라가고 한 단계 올라가고 한 단계 올라가고 한 단계 올라갔어요. 자, 점점 더 어려움을 수행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단계적인 거예요. 단계적이면서 점진적입니다. 단계적이면서 점진적으로 목표 행동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목표 행동을 수행하는 거. 그런데 중간중간에 올라갈 때 강화라고 하는 것을 줘야 되겠죠. 강화라고 하는 것을 줘야 되는 거예요. 강화라고 하는 것을 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강화를 조구하면서 목표 행동에 도달하는 이 방법을 바로 행동 형성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행동 형성, 이게 출제 포인트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1번 별표. 원하는 목표 행동을 단계적으로 조작하여 최종적으로 동물이 하기를 바라는 행동에 점차적으로 근접해 가는 겁니다. 기대하는 반응과 행동을 학습하고 목표로 삼는 바람직한 행동으로 강화시켜 점진적인 과정으로 고쳐 나아가는 겁니다. 거쳐서 나아가는 행동 양상을 말합니다. 자, 우편함에서 편지를 물어오게 개를 조성한다. 조성의 동그라미요. 이 행동 형성의 동의어가 조성법이에요. 조성법. 그래서 조성이란 말을 쓴 거예요. 우편함에 다가가면 강화물 주고, 우편함을 건드리면 강화 주고, 편지를 물면 강화 주고, 가져오면 강화 주고, 이런 것들을 리피트 반복했을 때 바로 이 개는 훈련이 되겠죠. 자, 정리가 됐습니다. 기출문제 확인 학습 행동연세법입니다. 별표 하나입니다. 행동연세법은 마지막 강화 계획이 완결되어야만 1차 강화물이 주어지는 일련의 강화로서 어떤 하나의 특정 계획을 시행 중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조작적 조건 형성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자, 2번
아동이 주어진 단계를 강화에 의해서 행동형섭법 등에 의해서 성공적으로 학습한 뒤에는 끊어요. 그 단계를 다른 단계들과 적절히 연속적으로 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동 형성에 의해서 어떤 목표 행동을 이제 수행을 했잖아요. 수행했으면 그 학습한 뒤에 그 단계를 다른 단계들과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연쇄예요, 연쇄. 그래서 행동연쇄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례 별표 3번 음식 먹기가 있는데 강화물이라고 돼요. 이제 음식이 강화물인데요. 음식에 의해서 초기 단계를 제일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가적인 단계들 뭐예요? 뭐 숟가락을 입까지 들어올린다든지 숟가락을 입에 넣는다든지 숟가락을 접시에 되돌려 놓는다든지 이런 것 등은 아동이 그 연소의 모든 단위를 완수할 때까지 점진적으로 익혀야 되는 단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행동을 완수하고 하나의 행동을 완수하고 하나의 행동을 완수해서 완벽한 행동을 만들어내는 거죠. 식사가 바로 거기에 해당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바로 행동연쇄법의 사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행동연쇄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쇄라고 하는 것은 되게 이런 식으로 가죠. 연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게 행동형성이라는 것은 목표 행동으로 놔두고 점진적으로 가는 거고 이건 행동연쇄법이라 말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일행동이라 할게요. 일행동 완수. 그러면 그 다음 단계 2행동 완수. 그 다음 단계 3행동 완수. 이런 거죠. 그러니까 행동을 하나하나 다 획득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연쇄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행동연쇄법이라 말할 수 있어요. 자, 물론 2단계에서 2단계 가고 2단계에서 2단계 갈 때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강화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강화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야 그 다음 행동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조작적 조건화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작적 조건화의 가장 중요한 게 강화와 벌이거든요. 스키너가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조작적 조건화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 바로 이 행동연쇄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징크스 미신행동 들어갑니다. 미신행동은 유기체의 반응이 실제로 특정 영향을 초래하는 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끊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그 반응을 계속하는 겁니다. 일종의 이제 징크스라고 하는 거죠. 야구 선수가 자기가 홈런을 많이 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아침에 샤워를 안 하면 홈런 많이 치더라. 샤워 않고 나오는 겁니다. 홈런 때리고 샤워 안 합니다. 홈런 때리고 이런 것들이 일종의 미신행동이 되는 거예요. 샤워 안 한 것과 홈런 때리는 것이 뭐 관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나왔을 때,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왔을 때 그걸 계속 한다는 거예요. 보상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면서 2번 별표, 완전히 우연히 어떤 행동이 강화에 선행한 경우 그 행동이 고정적으로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미신행동, 징크스라고 말합니다. 자, 미신행동이 대표 용어예요. 미신행동의 형광펜 밑줄. 자, 강화물의 종류, 강화계획 쭉 나오는데요. 여기까지 좀 보면 이것만 하세요. 자, 조작적 조건화. 와 관련된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고전적 조건화에서 관련된 거 뭐 공포, 불안, 이거 신경증, 면역학습 이런 거 있듯이 자, 조작적 조건화에만 있는 것들이 있더라. 그게 뭐예요? 조작적 조건화와 연관성이 있는 것만은 쓸게요. 자, 소거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거 타임아웃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강화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벌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행동 형성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행동 연쇄라고 하는 거, 행동 연쇄, 또요, 네, 미신행동이라고 하는 거. 자, 여러분 토큰 강화 들어보셨죠? 토큰 강화. 토큰 강화가 여기에 들어가요. 토큰 경제, 토큰 강화. 강화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등이 바로 이제 조작적 조건화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시고요.